네, 안녕하세요. 유태수 교육평가원 소장 김병지입니다. 들을만 했어요? 좀 대답도 하고 그러지 그랬어요. 웃기도 좀 많이 웃고, 선생님들 멀리서 내려와가지고 힘드신데, 이렇게 제가 저 뒤랑 이 뒤랑 계속 있었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숨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진지했나 봐요. 저는 뭐 입시에 대한 얘기 할 거라서 이렇게 막 수업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들어도 되고요. 이제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하는 거고 1학년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1학년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에 학생들은 2학년인가? 2학년 잠깐 손 들어볼까요? 학생들 중에 2학년. 학생은 2학년이 많네요. 1학년은 학부모가 많고. 자, 2학년은 자기가 몇 학년도 입시인지 알아요? 야, 1시간 반을 넘게 들었는데 아직도 안 친해졌으면 어떡해. 말을 좀 해. 집에 가서 이제 후회한다. 이래서 부산 오는 게 되게 싫어. 아니 내가 부산 사람이라 부산의 학생들이 어떤 나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거부감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답 별로 안 하고 뭐라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들 그런 분위기인가 봐. 2학년은 2020학년도고요. 1학년은 2021학년도예요. 그래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2020학년도에 정시가 확대되느냐, 뭐 2021학년도에는 교육과정이나 뭐 수능 과목의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랑 수능 과목이랑 좀 달라요. 2학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1학년 후배들 보면 잘 해줘. 그 어려운 애들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돼가지고 신입생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뭐든지 걔들한테 양보해줘. 가장 모든 걸 다 떠안고 사는 애들이야, 걔들이. 그러니까 지금 1학년들은 비겁해가지고 이렇게 교육과정은 자기들의 몫이고 수능은 너네의 몫이하고 이제 던져버린 거고, 지금 중3들은 형들을 위해서 수능까지 우리가 맡아주마 뭐 이런 친구들이야. 그래서 좀 학교에 잘해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라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1학년은 아직 계열을 정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왔다는 건 이제 자연계열로 갈 생각이 있다는 뜻이고 2학년은 지금 다 자연계열이잖아요. 내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구나. 자, 자연계열 인원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연계열 인원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통계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인문계열, 자연계열 합쳐서 정시 인원이 나오지, 뭐, 자연계열만 따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연계열만 보면 2020학년도는 서영고는 20.2%에서 22.2%가 됐어요. 저게 이제 뭐 별로 높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랑 고대가 수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게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서성안으로 내려오게 되면 24.7%에서 32.9%가 되는 거니까 30% 넘어가는 거니까 저건 적지 않은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21학년도에 이제 교육과정과 수능 과목이 다르다는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하가 제외되는 건데, 2학년들은 이제 잘 몰라도 되는 얘기지만 1학년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기하가 수능에서 빠지는 거하고 기하를 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수업 시간, 그러니까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를 이수했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가 역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입시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입시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입시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2학년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중에 제일 늙을 때야 지금. 2학년 여름방학부터 2학년 2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 고등학생 전체 중에 제일 늙은 시간이야.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발랑 까지고 뒤집어 눕고 막 이러는 시기야. 2학년 원래 그래서 이제 딱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수험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지금은 딱 그런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목표 말고 적은 목표를 가지고 뭔가 좀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받은 책 중에 왜 파란색 책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색이지. 전혀 참여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파란 책 있죠. 그랬는데 이렇게 다 꺼냄으로써 나를 압박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펼쳤는데 네가 뭐 웬만한 거를 펼치게 해서는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런 그런 거지. 60하고 61쪽에 보면 쪽수는 오른쪽 위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 쪽수 못 찾을까봐. 나 처음 책 받았을 때 쪽 못 찾아가지고 60쪽, 61쪽하고 아마 148, 149인가? 그 질문이 같을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 내가 오늘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외웠어. 자, 60, 60이라고 140, 148이, 148, 149가 같은데 둘 다 방학 때 뭘 했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거는 수시 합격생들이 쓴 거고 뒤에 거는 정시 합격생이 쓴 거예요.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책이 앞부분은 수시 합격생들 설문조사고 뒷부분은 정시 합격생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보면서 내가 방학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요런 걸 보면서 정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 책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원래 서점에 깔리는 건데 오늘 오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그걸 이렇게 보다가 친구들이 이건 어디서 났어? 그럼 넌 사야 돼? 그러면 돼. 나는 이렇게 예쁘다고 받아왔는데 넌 사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좀 하되, 중요한 건 지금 할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는데, 내가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기준에서 입시가 변한다는 것은, 자, 입시는 전형의 결과고 전형은 전형 요소의 조합이에요. 자, 저거 명제를 잘 보세요. 입시는 전형의 결과고 전형은 전형 요소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무슨 명제가 탄생해요? 내 3대 논법 배우지? 그런 거 안 해? A는 B다, B는 C다. 그럼 뭐가 남지? 그렇지, A는 C다가 남지. 그러면 입시는 뭐야? 전형 요소의 조합이야. 그치? 전형 요소의 조합이야. 그러니까 입시는 전형 요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전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시가 전형 요소라는 개념은 전형 요소가 변하면 입시가 변하는 거고 전형 요소가 안 변하면 입시가 안 변하는 거야. 그랬을 때 2019학년도의 전형 요소는 이렇게 5개예요. 여러분 선배들이죠. 고3. 근데 2020학년도 전형 요소도 이렇고 2021학년도 전형 요소도 저래. 그러니까 전형 요소의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입시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입시의 변화가 없으니까 2020학년도랑 2021학년도, 즉 고2와 고1은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근데 뭐랑 같아? 2019학년도랑 같죠. 그쵸? 그래서 2019학년도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2020학년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19학년도의 결과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의 결과가 2020학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2021학년도는 지금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020학년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걸 잊어먹지 말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시는 전형 요소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전형 요소는 몇 개가 있다?
아까 그냥 한번 해봐 준 거야? 자, 이 전형 요소는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어요. 그쵸? 예. 지금 4번째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3개 도시에서 다 실패했어. 좀 이따가 물어볼 건데 전형 요소가 몇 개 있다 그랬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3개 도시에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물어보고 가려고 한번 물어본 거야. 5개 있다 그랬어요. 자, 그거 가기 전에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수시와 정시 중에 뭘 더 많이 뽑아요? 네, 수시를 많이 뽑아요. 수시를 보통 70명 정도 뽑는다고 하고 정시를 30명 정도 뽑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배가 넘죠. 수시 정원이. 예, 근데 예를 들어 연대는 자연계를 저렇게 뽑아요. 2020학년도에 저렇게 뽑아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형이 몇 개예요? 전형이 5개예요. 수시와 정시가 아니라 그냥 전형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개 전형 중에서 가장 정원이 많은 전형이 무슨 전형이에요? 정시예요. 저게 인원이 좀 작아 보이는데 자연계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근데 수시는 4개 전형이니까 많지 않나요? 자, 수시 원서는 총 몇 장을 쓸 수 있어요? 6장인데 연대에다가 4장 몰빵하진 않겠죠. 그쵸? 많이 쓰면 2장을 쓰는 거예요. 그럼 2장을 논술과 특기자를 쓴다고 해도 얘네들 합쳐도 몇 퍼센트예요? 40.5%예요. 근데 정시는 30.2%니까 2배가 넘지 않죠. 그리고 보통의 학생들은 그냥 연대 정도면 1장을 쓰고 말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전형을 써도 뭐가 더 많은 거야? 정시가 더 많은 거야. 자, 어떤 개념인지 잘 봐야 돼요. 자, 성대를 보면 성대는 전형도 4개밖에 없는데 넷 중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쵸? 예. 그리고 부대를 보면 부대는 참 많아요, 전형이. 예. 진짜 많죠. 진짜 많은데 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시가 정시보다 많다라는 건 저걸 다 뭐 했을 때다. 합쳤을 때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전형은 전부 다다. 저 중에 일부다. 저 중에 일부다.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의 정원만 정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뭐 할 수 있다.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까 전형 요소는 몇 개가 있다고요? 예, 좋았어요. 예, 유일하게 성공. 내일 광주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네. 전형 요소는 5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뽑는 대학도 있고, 잘 보세요. 이렇게 뽑는 대학도 있고, 이렇게 뽑는 대학도 있고, 이렇게 뽑는 대학도 있고, 이렇게 뽑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요 5개는 같은 전형일까요? 다른 전형일까요? 기준은 이런 거야. 여기를 써서 붙은 애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 4개 전형에도 붙으면 같은 전형인 거고 합격자가 다 다르면 다른 전형인 거야. 그럼 같은 전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전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전형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예. 근데 대교육이나 교육부 기준으로 이건 전부 다 한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교과라는 전형 요소가 전부 다 50%가 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는 건 몇 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되게 허무맹랑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 지금 뭘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야 일단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되니 수능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럴 거야. 아무것도 몰라. 걔가 무슨 전문가야. 막 이런 얘기를 할 거라. 그러니까 그 친구 머릿속에 교과 전형은 몇 번인 거야? 4번이거나 3번인 거지. 근데 내 머릿속의 교과 전형은 1번이나 2번이나 5번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저 5개 중에서 1번, 2번, 5번은 3개고 3번, 4번은 2개니까 선택 가능성이 더 넓은 건 수능 최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해놓으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친구는 교과 전형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전형과 전형 요소 중에
교과 전형이 중요한 거예요? 교과라는 전형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교과라는 전형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저 교과 자리에다가 논술을 그대로 집어넣어 봐요. 논술 60에 서류 40, 논술 100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하나가 아니라 뭐 할 거란 말이에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술도 이렇게 뽑는 대학이 있고 이렇게 뽑는 대학이 있고 이렇게 뽑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개는 당연히 같은 전형일 거다, 다른 전형일 거다. 다른 전형일 거예요. 근데도 이걸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논술 전형이라고 부를 거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다. 근데 지금 어떤 대학을 간다고 정해놔서 그 대학을 갈 수 있냐?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전형을 많이 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는다. 응? 근데 전형과 전형 요소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전형 요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형 요소별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준비를 하려면 여기 뭔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찍으면 또 찍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여백이 있는데. 자, 전형 요소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형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1, 2학년들이 많기 때문에 1, 2학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전형 요소별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전형 요소는 아까 5개가 있었는데 5개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뭘 하나 빼고 실기를 보통 빼고, 그리고 논술은 잘 모르잖아. 그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럼 논술을 빼고 나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전형 요소는 몇 개가 남는 거야? 3개가 남는 거고, 교과, 비교과, 수능 이렇게 3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개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2학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보자. 자, 2학년들 누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아니, 얘네 둘 중에서 여러분 말고. 뭐 보고 A라고 한 거야 지금? 여기 계산해 놨잖아. 내가 묻는 거는요, 대부분 눈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눈과 의지를 잘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뭘 계산해야 되고 이러지 않고 다 이렇게 줘요. 자, 그러면 A와 B 중에서는 A가 더 뛰어난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정량적 의미와 정성적 의미 중에 뭐에 해당돼요? 정량적 의미에 해당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정성적 의미라는 건 이거와는 좀 뭐하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에 빈칸이 뭔가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막 해놓진 않았을 테니까. 보면 위에는 이런 숫자들이 있고 밑에는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자, 위에 아이랑 밑에 아이랑 가장 크게 다르게 보이는 숫자가 뭐예요? 이렇게, 짜증을 낼 필요는 없어. 내가 귀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려. 표준 편차라고 앞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해 줬어요. 요 숫자죠, 요 숫자. 그쵸? 우리 학교랑 비슷한 거는 A예요, B예요? 본 적이 없군요. 자,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여기랑 비슷해요. 표준 편차라는 건 뭘 의미해요?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아이들이 조밀하다는 뜻이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아이들이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냐, 아니면 실력이 차이 나는 아이들과 같이 있냐, 이런 차이예요. 근데 보통의 고등학교는 요런 정도의 수치를 띠는데, 문제는 얘는 평균이 60점대나 50점대인데 얘는 평균이 80점대지. 그러니까 B가 다니는 학교는 애들이 굉장히 조밀한데 평균도 굉장히 뭐한 상태예요?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A 고등학교의 집단보다는 B 고등학교의 집단이 조금 더 뭐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우수한 집단 안에서 얘는 경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하면 얘가 얘보다 무조건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걸 읽는 게 정성평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읽었을 때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둘 다 불러볼 수 있죠. 뭔지 알아요? 둘 다 불러서 대학에서 확인하려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정량적 의미와 정성적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2학년들 중에 수시파 손 들어봐. 네, 여기 용기 있는 네 친구랑 저기 한 친구 이렇게 5친구 들었어요. 아까 2학년 많았죠? 네. 자, 그러면 손 안 든 친구들 중에 나는 자의에 의한 수능파다만 손 들어봐.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2학년들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수능파가 돼 있는 거지. 내가 더 이상 내신을 쓸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그 수능파들의 특징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지. 이게 되게 묘하지. 그러니까 수능파가 많고 그 수능파들한테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수능 공부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여러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정량적으로 의미가 없을 경우에요. 정성적으로 의미가 없을 경우에요. 정량적으로 의미가 없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성적으로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잘해요? 못해요? 묘하죠. 그쵸? 예. 잘했다 못했다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 숫자들을 잘 보면 뭔가 좀 다르죠. 예. 근데 그 옆에 표준 편차를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 그러면 근데 평균을 봐도 차이가 크죠. 그러면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면 저 학교에서 가장 잘하는 69명이 저 수업을 듣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쟤는 평균보다 높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전교 30등 정도 하는 애라고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정량평가로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얘가 정량평가로 가면 별로 좋은 애가 아니지만 정성평가로 가면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질 수도 있다. 얘는 슬픈 자연계지. 자연계는 자연계인데 뭐가 잘 안 되는 자연계야. 수학이 잘 안 되는 자연계야. 그치? 근데 상대적으로 뭘 잘하지? 과학을 잘하고 또 뭘 잘해? 국어를 잘하잖아. 그치? 그럼 대학에서 저걸 판단할 때 제가 국어와 과학을 잘한다고 판단하냐? 그게 아니라 국어와 과학에 관심이 많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국어와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애가 가서 잘 어울릴 만한 학과가 있을 수 있잖아. 거기 가면 쟤는 되게 매력적이지. 근데 수학에 관심이 많아야 갈 수 있는 학과에 가면 쟤는 매력적인 애가 아닌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제가 건축공에 가면 되게 이상한 애인데 건축에 가면 되게 매력적인 애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건축과 건축공의 차이를 물어보면 오늘 못 끝낸다. 계속 설명해야 되니까. 건축공은 저기 저 트렁크에 워커랑 헬멧 싣고 다니는 거고 건축은 동그란 통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성향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이 나는 내신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신이 쓸모없다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정성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2학년 1학기 지나고 난 다음에 내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 있는 두 개 교과에 계속 관심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야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뭔가라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교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됐죠? 여기까지?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이런 건데요. 비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활동의 연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과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애가 있다.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 잘 보세요. 여기부터.
맞춤형 아기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WHO가 유전자 가위에 대한 강한 규제를 해야 된다. 저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쟤는 똑똑한 애야, 똑똑하지 않은 애야? 아, 별로야? 저 정도면 되게 똑똑한 애야? 되게 똑똑한 애야. 그러면 저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적극성이 있는 데다가 학업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그러면 제가 저 부분에서 적극성이 있는 데다가 학업 능력이 있다고 해서 쟤를 뽑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른 데서 저거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어디도 적이 없다. 그러면 쟤는 별로 의미가 없는 애가 돼. 근데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런 내용이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있다. 독서의 내면화라든지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다든지 사고의 폭을 넓혀간다. 그러면 쟤는 학업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기서 확인을 했어. 그럼 확인을 하고 넘겨야 되는데 예, 사진기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예, 넘길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세특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흥미롭게 설명할 줄 아는 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분석하여 정리하는. 그러면 얘는 학업 능력이 굉장히 뭐하는 애가 되는 거야? 뛰어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쓰신 행특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서로 간의 발전을 주도하는 애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는 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 과정을 다 봤을 때 얘는 적극적인 데다가 학업 능력도 있는 애라는 판단이 쓰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만 보고 뭘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면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만날 수 있는 건 결과밖에 없어요. 어떤 좋은 학교에 어떤 좋은 선생님도 이걸 다 써줄 수 없어요. 결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건 이 결과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기록을 해두고 또는 의문을 갖고 그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나 하면 그 활동으로 끝나지 말고 그게 왜 진행됐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나한테 있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럼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름방학은 길어요, 짧아요? 왜 여름은 겨울보다 짧을까요?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마. 여름방학이 겨울방학보다 짧은 이유는 겨울방학은 통상적으로 겨울방학 시작에서부터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예요. 학교를 가도 계속 방학인 거지. 그래서 2월 달에도 계속 방학인 거야. 근데 여름방학은 방학이 끝나면 그냥 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짧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뭘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을 한 권을 읽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전 정시로 갈 건데요. 정시로 가도 읽어.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읽는 행위는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무슨 책을 읽었어? 그럼 뭐예요?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이 질문을 딴 데서 안 했는데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분위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예상치 않는 답이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 지금. 나중에 이거 편집 좀 못 찾겠다. 녹화해서 다시 올릴 때. 자, 보세요. 책을, 무슨 책을 읽었다. 그럼 학생부에 무슨 책 제목만 딱 들어가죠. 그거는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지, 그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걸 왜 읽게 됐는지나 읽고 나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따로 뭘 해놔야 된다고.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 한 권 있는데 혹시 알아요? 몰라요?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올더스 허슬리의 작품인데 저 소설책이 유전공학이 발달한 미래의 얘기야.
그래서 뭐 하나의 수정란에서 굉장히 많은 쌍둥이가 태어나고 뭐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태어나면서 또 계급을 갖고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럼 멋진 신세계야, 멋진 신세계가 아니야. 멋져? 태어나면서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데 올 필요도 없어. 그냥 분필 만드는 애는 계속 분필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목이 굉장히 반어적인데 이걸 갖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저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됐어요? 그럼 저거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아니, 여기 비었잖아요. 좀 이따가. 여기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자 보면 저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추상적인데 저걸 저렇게만 하게 되면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질 않아. 이어지질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저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구체적인 걸로 바꿔줘야 돼. 저걸로 끝나지 않고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서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생명과학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생명과학 선생님이 나중에 세특 쓸 때 뭔가 써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책을 더 읽는 거, 아니면 뭐 토론하기를 해보는 거, 아니면 로봇이나 AI의 활용 사례를 찾는 거, 저런 걸 구체적으로 해보고 기록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다음 학기에 어떤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읽으면 한 권을 읽어도 여러 권 읽은 것보다 낫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렇게 해서 책을 딱 한 권 읽으면 돼요. 한 권 읽으면. 실제로 앞에 봤던 애는 좋은 애였어요? 안 좋은 애였어요? 좋은 애 같지 않아요? 그쵸? 걔가 아까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이거를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2학년 때 읽은 책은 이거야. 그럼 이렇게 뚝뚝 맞아 떨어지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 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막 한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로 뭐돼 있었기 때문에, 연계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전형 요소가 3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봤죠. 그쵸? 이거 몇 개 봤냐고 물어보니까 잘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봤다고 그냥 얘기하면서 할게요. 교과랑 비교과를 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수능이 남았잖아. 근데 수능이 남았는데 수능은 일단 제일 잘못된 게 수시파와 정시파를 나누는 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제목을 잘 보세요. 입시적 선택의 기준은 수능인데, 뭐는 아니다. 그 말이, 입시적 선택의 기준이 수능인데, 그 말이 곧 뭐로 대학을 가자는 뜻은 아니다. 정시로 대학을 가자는 뜻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A와 B의 대학 서열이야, 이게. 위로 갈수록 가고 싶은 학교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고 싶지 않은 학교겠지. 자, 그랬을 때 두 학생의 내신이 같다면 두 학생이 가는 대학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A는 수능을 요만큼 하고 B는 수능을 요만큼 해. 됐어요? 자, A한테 저 내신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여긴데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게 여기잖아. 그럼 A한테는 이 내신은 의미가 없어. B한테는 저 내신은 의미가 있어요. 즉 B한테 내신은 경쟁력은 의미가 있지만 A한테 내신 경쟁력은 의미가 없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A와 B의 내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신에 있어요? 수능에 있어요? 수능에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내신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한 번호 찍고 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저걸 결정하는 건 수능 전에 해야 되잖아. 그럼 모의고사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건 B인 여러분이 A가 되는 거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B인 여러분이 A가 된다는 거는 B일 때는 이 대학을 꼭 써야 되지만 A일 땐 이 대학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꼭 써야 되는 대학이 나중에 가서는 쓸모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능 학습의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할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면 저런 걸 봤죠? 네.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저게 한 장은 있으셔야 돼요. 네, 집에 저런 게 없다 비슷한 게 그럼 학교 가서 문의하세요. 네. 학교에 잘 보관돼 있을 거예요. 네. 2학년들은 저게 몇 장 있지? 6장이나 있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원래 한 학년에 4번 보니까 한 학년에 4번 보고 이번 학년에 3월하고 6월을 봤을 테니까 6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어머님도 옆에 계셔가지고 내가 말 함부로 못하겠다. 하여튼 그 6장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뭘 열심히 봐요? 그쵸, 아무짝에 쓸모없는 등급을 열심히 보죠. 등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사는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쌤 저는 높은 3등급이에요. 이런 애들이야. 높은 3 아나? 높은 3? 모르나? 높은 3 있으면 뭐도 있어? 그치, 낮은 3도 있지. 나는 87% 3등급인데 내 짝은 79% 3등급인 거라 같은 3등급이랑 되게 자존심 상한 거지. 나는 8로 시작하고 쟤는 7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난 높은 3, 넌 낮은 3 이런 거지. 이 높은 3이 전국에서 가장 공부 안 하는 애야. 얘가 어느 날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표에 그렇게 나오지. 89% 2등급. 그럼 애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성적이 올랐다 그래. 그리고 낮은 이라 그래? 그냥 이라 그래. 이라 그래. 그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 그치? 2도 8로 시작하는 이가 있고 9로 시작하는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87%가 89%가 되면 성적이 오른 거야. 그냥 범위야. 여러분 거의 100분이 5 정도는 우습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오른 게 아닌데 2등급이 되는 순간 갑자기 그 과목 학원을 끊어. 이제 됐다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여기야. 이 성적표의 반인데 아무도 안 보잖아. 그치?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자, 국어 3번 봐봐요. 국어 3번. 국어 3번은 틀렸지? 근데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 B. B는 뭐지? 정답률. 정확히 말하면 정답률. 같이 시험 본 애들 중에 60에서 80%가 저 문제를 뭐 했다? 맞췄다. 근데 너네는 틀린 거야. 그치? 근데 아름다운 수학 5번을 봐봐. 자, X인데 밑에 뭐라고 돼 있어? A라고 돼 있어. 그러면 같이 시험 본 애들 중에 80% 이상이 저 문제를 뭐 했어? 그래서 엄마가 오늘 이제 이거 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성적표를 막 체크하다가 이거 A인데 왜 틀렸어?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그치, 실수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엄마 대신 정색하고 얘기해 줄게. 너는 대한민국 하위 20%야. 그러니까 자, 저게 5종류가 있죠. A, B, C, D, E 이렇게 5종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E를 맞춰왔어. 그러면 정답률이 20% 미만인 걸 맞힌 거지. 여러분 실력이 좋은 건가? 솔직히 얘기하자. 그치? 그런 거잖아. 그치? 내가 어머님도 많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다. 하여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E를 맞추는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야 되는 게 A를 틀리는 거라고. 2학년 말까지는 여러분들의 모의고사의 목표는 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A, B, C에서 X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알았지? A, B, C에서 X가 안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A, B, C에서 X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됐죠? 네. 그리고 입시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입시가 중요한 거는 자, 서울대 설명회를 가면 서울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서울대 설명회를 가면 서울대 거기 절반은 나처럼 입시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절반은 도대체 누가 가나 궁금해서 가 있는 거야. 자, 내가 서울대급이 되면
서울대 설명회를 찾아다녀야 될까? 가만히 있어도 다 알려줄까? 가만히 있어도 다 알려줄 거야. 옆집 아줌마도 알려줄 거야. 얘야, 올해는 서울대가 이렇게 뽑는데 이렇게 알려줄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서울대 입시를 아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야. 서울대 급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뭔지 알았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 이투스 홈페이지에 가서 2학년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오늘 페이지 오픈한 게 있어. 2020 뭐 바이블이라고 있어. 입시 바이블이라고 있어. 그게 거기에 대학별로 내가 설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대학별 주요 특징을 보고 싶으면 그냥 그걸 보면 돼. 그리고 너네 목표는 거기가 끝이어야 돼. 거기 나오는 대학이 몇 개 안 나와. 거기 나오는 대학이 끝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은 없는데 그런 소리는 안으로 삼켜. 그러니까 거기 보고 그냥 거기 가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네이버에 밴드라는 게 있어요. 예. 혹시 아세요? 예, 거기에 보면 이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오셔서 불안을 공유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안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욕밖에 없어 거기. 그러니까 괜히 들어와서 기분 잡치지 말고. 예, 오늘 더운데 오셔가지고 긴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